네, 안녕하세요. 임인사파입니다. 2017년 1월 31일 날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방송을 만드는 시점은 그 전날인 30일, 지금 밤 10시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관련주들이라고 하면 그냥 제가 기억나는 종목들만 쭉 하고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과 틀릴 수도 있고 또한 빠진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종목은 잘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것만 할게요. 자,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하기가 좀 뭐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또 올려드렸습니다. 하치부터 위닉스, 웰크론, 케이시코트렐, 상하프론테크, 성창오토텍, 클린사이언스, 50, 나노, 일진전기, 모나리자, 데이오위니아, 코니악, 코에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위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뭘 설명을 드렸냐면은 가긴 갈 거다. 예, 가긴 가는데 실제로 얘가 테마성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위닉스가 결국에 상승을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 즉, 그 위닉스는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볼 게 아니라 실적 개선주로서 보자. 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이죠, 4월. 3월이나 4월, 특히 4월경부터 눅눅한 그러한 아열대 기후 징조가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요.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위닉스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은요, 이미 시장 침투율이 50% 아마 언저리거나 그 안팎일 거예요. 원래 시장 침투율이 30% 이상이 들어가 버리면은, 본격적으로 단가이나 경쟁이 붙습니다. 자, 2013년도, 12년, 13년, 14년도 말에 또 어땠습니까? 위닉스와 코웨이 독주무대였죠. 그런데 그 뒤로 LG, 삼성 등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일반 중견기업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혼탁하게 바뀌었어요. 즉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니까 브랜드 싸움과 함께. 결국에 이 회사가 살아날 길은 아직까지 시장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채 10%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아열대성 기후, 눅눅한 기후가 왔다 싶으면 무조건 위닉스가 갑입니다. 그때는 두 눈 질끈 감고요. 플러스 10% 15%까지 막 장대 양봉을 쓰고 있어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냐면 실적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예. 기본적인 매출 바탕이 있어요. 거기에 이 제습기가 갖다 붙여지는 겁니다.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닉스는 저라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가도 안 잡는다. 왜?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특히나 새로 나온 거 LG랑 그 삼성에서 죽도록 밀고 있는 거 세탁기 건조기죠, 건조기. 건조기 시장에 진출했어요. 이거 이리 봐요. 가격으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얼마 안 된다라고 좀 봐요. 그리고 또 이거 놓을 수 있는 가정들이 한계가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가도 그만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봤을 때 분명한 거는 미세먼지로는 분명히 안 갈 거다. 근데 미세먼지랑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닙니다. 미세먼지 관련주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오르더라도 저 위에 고점을 뚫어주느냐? 제가 볼 땐 못 뚫어준다 이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뚫어주고 가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 제가 틀린 거죠. 제가 신입니까? 신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장기선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위닉스뿐만 아니죠. 보시면은 여기 성창 오토텍, 이건 지금 수소차로 가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은 뭐죠? 필터죠, 필터. 필터. 자, 이 필터가 자동차용 그 필터를 생산을 해서 에어컨 필터죠.
정확하게 에어컨 필터 등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수소처럼 여기기 때문에 얘도 밑으로 빼는 게 맞아요. 위닉스도 밑으로 빼는 게 맞고요. 자, 코웨이입니다. 코웨이가 이런 테마로 들썩거릴까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자, 상하프론테크도 예,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하프론테크도. 자, 그리고 또 뭐 있냐?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진전기도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요 위에 있는 요 종목들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위에 있는 종목들로만 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은 일단 곁다리식으로 이것저것에 많이 곁다리식으로 있는 종목들은 그닥이에요. 웰크론 같은 경우가 그럼 비슷한 케이스죠. 예. 웰크론 같은 경우가 그러면 밑으로 빼놓는 게 맞습니다. 예. 여기 테마에도 속하고 저기 테마에도 속하고 저쪽 테마에도 속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못 갑니다. 대장수 절대 못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크린앤사이언스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크린앤사이언스도 보시면은 지금 216일선을 돌파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216일선. 근데 크린앤사이언스 주가를 보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금 뭐냐면은 실적 때문에 움직였어요. 실적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크린앤사이언스도 실적으로 움직여야지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겁니다. 크린앤사이언스도. 그러나 크린앤사이언스를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정부 정책이죠. 자, 정부가 이제는 제가 그래도 써드렸지만요. 뭐냐면은 매년 반복되는 테마예요. 식상한 테마입니다. 식상한 테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50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50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이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예요. 이런 것들이 예, 매년 미세먼지, 그죠? 그리고 미세먼지 5월달에 매년 반복됩니다. 10월달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고 미세먼지 2014년도에도 미세먼지, 2013년도에도 미세먼지. 매년초 이렇게 반복돼요. 모든 종목들이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한 해도 거스르지 않아요. 한 해도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테마에서 어떤 놈이 대장이 될 것이냐. 근데 기존에는요, 미세먼지다 이러면은 정부가 뭐 했냐요? 경유차, 노후화된 경유차를 갖다가 뭐 통제를 한다, 뭐 이부제를 하겠다. 정책들이 대부분 다 그거였죠. 뭐 풍력 발전소를 갖다가 대규모로 건립하겠다. 그 다음에 ESS를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 요런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위험해서 폐기하니까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뭐 돌아가겠다. 뭐 별 이거는 희한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딱 와닿는 게 없어요. 근데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 제가 분석글로 올려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서울시에서 모든 이제 건축물 300제곱미터인가요? 그 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에서는 공기청정 그 관련된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설계부터 넣어서 모든 건물에 장착하게끔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뉴스를 찾아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친환경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건설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에코 아파트죠. 예, 친환경 아파트.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 여기 보시면은, 중국과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 준비 중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 뭐 해가지고, 중국 우리보다 훨씬 강한 뭘 한다.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이게 건설사들도 움직이고 각 지방 자치단체 서울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들도 이러한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혹은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러한 그 정책적인 규제나 이런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실제로 이놈이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많이 저기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50이라든지 보세요. 50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나리자 그리고 웰크론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죠? 얘네들은 마스크죠, 마스크. 여기에 이제 KM인가요? KM? 예, KM이라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KM을 빼먹으면 KM. KM. 이런 종목들이 다 마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즉, 개인이 수시로 사서 버리고 하는 그 마스크 관련주들이에요. 이걸 떠나서 이제 정책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봐야 돼요, 이제는. 예. 마스크로는 이미 크게 해먹었거든요. 근데 마스크로는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는 개인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갖다가 어느 공간에서라도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지자체나 정부가 이거를 직접 나서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맥을 같이 하는 종목들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와 맥을 같이 하는.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를 보자라고 했던 거였고요. 첫 번째가. 그러면 KC코트레일은 뭐냐? KC코트레일은 아마 KC코트레일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게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에 선정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또렷하죠. 상승세가. 그죠? 또렷합니다. 그러면 하츠는 뭐냐? 자, 하츠를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이 굉장히 세게 터진 뒤에 그 위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하츠, 여러분들 그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보면은 싱크대 위에 환풍기 달려 있죠. 예, 그 보통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거?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 바로 윗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공기, 냄새나 연기들을 빨아들이죠. 자, 이걸 통해서 공기청정기 하는 게 있고, 또 하츠 자체적으로 환경청정기인가요? 환경청정기였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환경청정기인가? 환기 시스템. 환기 시스템이랑, 환기 시스템이죠. 환기 시스템. 요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어요. 뭐 창문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참 요상하게 생겼던데, 저도 한번 예전에 봤는데, 그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코 아파트와 맥을 가장 같이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건물에 이어서 이제 각종 주택까지 짓는데 이런 규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잘 팔아먹으려고 이 에코 아파트, 친환경 아파트 이거를 지금 내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냥 보기 좋은 우리 아파트 단지는 뭐 이렇게 넓고 뭐 나무가 뭐 이렇게 부성하고 해서 뭐 이렇다 자연 같은 공원 같은 아파트다 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친환경이라면 실제로 아파트 안에 일단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서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맥과 같이 하는 그러한 기업이 바로 하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가 아니라 뭐였죠? 크린앤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하츠가 그런 면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을 따졌을 때는 KC코트레일 요렇게가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다시 요걸로 플러스 한번 해볼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옛날부터 말씀드렸어요. 테마주를 볼 때요. 여러분들 수소차를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많이 간 놈들은 항상 장기선 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장기선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후발주자 애들로서 2차 랠리 때 대장주가 될 개연성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깨작깨작거리다가 나중에 다 떨어질 때 여기서 계속 깨작깨작거리고 있어요. 살짝 빠졌다 깨작깨작거립니다. 그래서 2차 랠리 시작될 때 확 튀어나와 버릴 수 있어요. 대장주가. 철도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에서 많이 발견되죠.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요. 자, 하지만은
하지만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미세먼지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테마였기 때문에 마스크는 일단 접자 이거예요. 환불 갔다 이거예요, 완전히. 50, 모나리자, 그 다음에 뭐 KM 이런 종목들은 일단 빼자, 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장기선 위에 먼저 도달해서 장기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확실한 대장주 부류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자, 이 종목들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종목들을 좀 보시면요. 하츠, KC코트렐, 장기선 위에 올라와 있죠? 그죠? 크리아사이언스, 얘는 정별입니다. 앞에서 실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 면에서는 대장주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미 실적주로서 물이 들었기 때문에 기업의 기업 가치에 주가 가치에 하지만 50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 싶은데 장기선이 막혀 있죠. 위에 저항선이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다른 애들은 쉽게 위로 쭉 뻗쳐 장기선 돌파해 놓고 있는 애들은 위로 쉽게 쭉 뻗쳐 나가는데 장기선 아니나 장기선 밑에 있는 애들은 계속 막혀요. 계속 막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나노입니다. 나노 마찬가지죠. 나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유위니아 마찬가지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뚫면 되는, 이게 폭이 좁기 때문에 뜨는 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위에 일단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한 가닥 쉴 수 있어요. 한 템포 쉬었다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 쭉 뻗어나갈 때. 이게 웨이크로는 거의 비슷하죠. 딱 막혀서 탁탁 때리잖아요, 위로. 그럼 결국에는요, 여기서 봤을 때 테마로서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이면서 정책 발수해주로 봤을 때 요거 세 종목을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압축을 한다면 장기선을 아예 돌파해놓고 기다리는 요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장주가 될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그래서 어느 종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봐서 어떤 놈이 진짜 대장주가 될지는 제가 이렇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얘네들을 주봉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KC코트렐은 주봉에서는 아직까지 위에 선들이 좀 있죠. 주봉에서 아직까지 선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장기선을 이렇게 깔아보고 있거든요. 아직 여기를 뚫어놓지는 못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일봉에서는 다 뚫어놨죠. 다 뚫어놨지만 주봉에서 뭐예요? 전에도 저항을 받았던 선인 뭡니까? 여기 이게 뭐 216주선이에요. 요거 제가 살짝 240주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240주선? 대충 맞죠? 240주선이 대충 맞을 겁니다. 여기도 못 들었고 여기도 못 들었고. 그럼 올라탈 때 여기서 또 한번 살짝 걸릴 수 있어요. 그럼 하츠를 한번 볼까요? 하츠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요 깔딱고기 하나 남은 상태입니다. 깔딱고기 하나 남았어요. 하지만 KC코트렐은 뭡니까? 주봉을 보니까 위에도 겹격이 좀 쌓여 있는 편이에요. 그죠?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죠? 조금 경우가 장기선을 뚫어놨다라고 해도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하츠가 한 발 앞설 수 있어요. 자, 제가 다른 종목 보여드릴게요. 얘는 여기 안에 있지만 두텁죠. 그죠? 뭐 나노는 말할 것도 없고 모나리자 마찬가지고 대유위니아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나오고 웨이크론은 좀 상대적으로 쉽지만은 다른 테마에 하도 많이 이거 저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지금 뭐 지뢰 제거 때문에 또 이렇게 들썩거렸죠. 여기저기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발휘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하츠는 조금 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죠? 하츠는 대량 거래량 터진 것들이나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 봤을 때 그러면은 1순위는 하츠, 2순위는 KC코트렐을 두고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츠나 KC코트렐이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또 굳이 나눠보자면 21대 하츠 51대 KC코트렐 49 정도 이렇게 물론 제가 하츠나 KC코트렐이 아닌
다른 종목 혹은 다른 종목 이런 종목들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더라. 근데 요번에는 정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애들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어떤 건 뭐 50% 가는데 어떤 건 5%, 10%밖에 못 갑니다. 먹은 게 어딥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요번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해야죠. 예, 요렇게 한번 구별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방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상 캐시코트레에 대해서 하츠와 캐시코트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걸 굳이 좀 미리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자꾸 잡는 거예요. 예, 분봉을 보고 잡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일봉이나 아니면 주봉을 보고 잡는 겁니다. 예, 주봉을.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주봉을 보고 잡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잡기가 참 애매해요. 어디를 저점으로 마지노로 잡아야 되느냐? 여기냐? 4,600원이냐? 아니면 461선이냐? 461선이냐? 자, 그리고 하치는 또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여기를 잡아야 되느냐? 되게 저기 해요. 근데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잡아두는 거예요. 예, 잡아둬요. 무조건. 이런 종목은요. 잡아두고요. 그냥 여기 딱 하니 하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5,150원이죠. 맨 밑에 있는 선이 그냥 요 선을 갖다가 이탈해 버렸다. 예, 종가상으로 이탈해 버렸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5,150원 이탈해 버리면은 종가로 탁 때리고 밑으로 꺾겠다면 이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끼는 거예요. 자, 양봉 나온 다음에 하나, 둘, 셋, 넷이죠. 네, 그러면 5, 6, 목요일, 금요일 5, 6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뭡니까? 설 연휴가 끝나는 겁니다. 뭐 여기서 계속 뭐 한 달 동안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흘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푹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럼 그때 상황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요선입니다. 이틀 내가 만약에 이걸 목요일날 시초가 잡았어요. 혹은 수요일날 종가에 잡았어요. 라고 했을 때 요번 주는 일단은 마지노선을 5,150원 혹은 5,100원을 마지노선, 종가상으로 마지노선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주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죠? 주봉이 올라오잖아요. 주봉이. 그죠? 주봉이 올라오면은 주봉 5주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분봉에서 뭐 이제 요 분선들이 막 올라올 거라고요. 30분봉에서. 그러면 요 분선들로 다시 마지노선을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캐시코트렐은 글쎄요. 캐시코트렐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잡고 이런 건 5주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주선 내리깔면은 톡 껴야죠. 예, 톡 껴야죠. 원래는 톡 끼는 게 맞습니다.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예, 원래는 일단 도망갔다 다시 5주선 회복하면 그때 잡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이런 데서도 까인다 싶으면 그냥 쭉 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매매 전략을 그런 식으로 잡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요거는 미리 올리려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미리 좀 보시는 것도 저녁에 미리 보시고 다음날 아침에 막 서둘러서 막 이거 이따 저녁에 봐야지 막 이러신 분들도 있겠구만 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지금 바로 올리고 관련 글은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